AWS 요즘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 파일 업로드를 리액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회사에서는 사실은 데브옵스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 업로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이 잘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실무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냥 리액트에서 파일만 서버로 보냅니다. 파일만 서버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중간에 그 우리 팀 말고 파일 업로드 전문 팀이 있거든요. 파일 업로드 서버 관리팀으로 파일이 갑니다. 크게 세 가지에 사실상 제가 하는 게 딱히 없긴 해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3로 보내든가 뭘 하겠죠. S3로 파일 전송을 할 것이고,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리액트에서 파일을 다시 가져온 경우가 있어요. 리액트에서 그 예전에 저장한 파일 도로 가져오기, 이런 사항도 충분히 많죠. 그래서 내가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역시나 이 외부에 있는 파일 업로드 팀의 서버를 통해서 이 S3에서 파일을 가져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S3 뭐 회원가입할 일도 없거니와 이쪽 신경 쓸 일 없고 이쪽 로직 신경 쓸 일이 없기는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중간이 없을 거고요. 해주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에서는 요거밖에, 파일 그냥 서버로 보내는 거밖에 안 하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직접 한다 그러면 저는 리액트에서 바로 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프론트죠. 여기에서 곧바로 S3를 그냥 바로 날릴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물론 이게 보안상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S3에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끝납니다. 이게 끝인데, 요거를 하려면 이 단점이 프론트 쪽에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 프론트에서 써야 되는데, 이 프론트는 외부에서 까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 정보가 리액트 프론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불안한 요인이 되긴 해요. 까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보안을 챙기고 싶다 그러면 이 S3 파일 딱 업로드하는 라이브러리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요 사이에 이 리액트도 노드.js인데 뭐 노드.js로 된 백엔드 뭐 이걸 중간에 거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키를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정석인 것 같긴 해요. 여기 서버에서 이제 S3 이 리액트에서 파일을 그냥 보내줍니다. 파일만 보내고 이 파일 받아가지고 서버에서는 요 S3에 파일 업로드를 하는 게 정석인데, 그러면 이제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시간이 그렇네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때릴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간단한가? 이거 일단 S3 세팅하는 게 조금 귀찮게 합니다. 아무튼 파일 업로드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 URL이 떨어집니다. 접근 가능한 URL을 줘요. 이 URL 클릭하면 파일이 뜨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는 끝은 아니고, 원래 만약 여러분이 정상적인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면은
이제 이거를 DB에 저장해가 이 링크를 DB에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프론트에서 다시 호출해가 볼 수 있게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할 영역은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긴 해요. 이 간단하게 끝낼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프로젝트를 할 거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CRUD 영역인데 말하자면 뭐 게시판 만들기 같은 영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CRUD 영역으로 가는 건데 이제 DB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서버를 또 거쳐가지고 통해 저 URL을 인서트 커리문 날려서 DB에 저장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자, DB에 이 URL이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프론트에서 나중에 또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셀렉트를 할 겁니다. 아이고 그대로니까 진짜 힘드네요. 다시 셀렉트를 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액트에서 해서 자기가 예전에 업로드한 파일을 다시 가져온다. 그래서 띄운다. 요런 절차가 사실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초록색이랑 빨간색까지 하면은 물론 좋겠죠. 근데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이 CRUD인데 이건 그냥 인서트 코디 날려가지고 이 DB에 그냥 텍스트 형태로 URL 뭐 URL 뭐 네이버닷컴 이런 것처럼 이상한 뭐 S3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링크가 나올 거 아닙니까? HTTP 뭐 S인가? 뭐 하여튼 이 URL을 텍스트로 그냥 DB에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걔를 다시 셀렉트해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띄우는 건데 그까지는 지금 당장 할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뭐 하겠지만 제가 오늘 할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크기 조절이 좀 애매하네. 자, 이 회색 영역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 날로 먹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입장에서 뭐 일단 AWS 계정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생성하고 그 계정의 암호키를 아마 생성을 해야 될 걸로 기억하고 이거 뭐 접근 설정, 뭐 액세스 설정 이런 것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번호 쪼개자. 암호키 생성하고 그 계정의 액세스를 설정하고 그래서 파일이 이제 저장될 버킷 생성도 해야 되겠죠. 파일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버킷도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거 왜 이래 그 버킷의 권한도 설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뭐 누구누구가 접근 가능한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만약 안 하면 그냥 일반 네이버 클라우드 쓰듯이 자기만 쓸 수 있는 게 되겠죠. 안 하면 자기만 개인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써야 함. 그러니까 외부 이거를 이제 권한 설정을 하면 이제 외부에서 즉 리액트에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 뭐 나중에 이 초록색 빨간색까지 하면은 다운로드도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 할 거는 업로드만 할 거다. 자, 이게 오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검정색으로 할까? 자, 뭔가 굉장히 투박하죠. 제가 진지하게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니고 너무 강의를 오랫동안 안 찍어서 즉흥적으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준비가 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계정은 생성했다 치고 계정에 암호키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 암호키가 어딨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보안 자격 증명을 눌러가지고 보안 자격 증명을 누르면 뭐 이런 액세스 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봤는데 이게 루트 계정입니다. 원래는 대장이 있고 그 대장 밑에 뭐 그 쫄따구 부하 계정을 또 연결해가 부하 계정용 액세스 키 이런 식으로 따로 하나 본데 저는 연습용이니까 그냥 루트에서 바로 생성을 할 거고요. 이게 왜 위험하냐? 이 키가 탈취당하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액세스 키를 만들고 표시가 되나? 아, 되네. 이 지금 만든 거네요. 지금 생성이 됐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은 다운로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장을 지금 당장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딴 데로 옮겨 놓겠다.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당겨 놓을 거고요. 이 키가 왜 필요하냐? 리액트에서 접근할 때 키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연습 삼아 한번 해보긴 했거든요. 물론 저도 구글링 해가지고 예제를 가져온 거긴 한데 방금 한 게 이제 암호키 생성이죠. 그 다음에 액세스 설정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S3를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입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 계정의 액세스 차단 설정 들어가서 이거 원래는 다 싹 다 차단돼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풀었어요. 이 차단돼 있으면 말 그대로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자기 혼자 쓰는 혼자만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뭐 그런 저장 공간이 되나 보죠.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를 풀래요. 풀어야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길래 풀었어요. 저도 이제 보면은 다 검색해가지고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S3 React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니까 뭐 이런 블로그들 많이 나와요. 보면은 가장 최근 글이 뭐 2022년 8월도 최근인데 UI가 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 화면이 구성이 많이 바뀌어가 되게 저도 헷갈렸습니다. 제가 뭐 자주 이걸 써본 사람이면 괜찮은데 저도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그동안 이제 외부 팀에서 세팅해 놓은 거 그냥 쓰기만 했지 제가 직접 생성해가지고 파일 저장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한 게 3번이고 요거 액세스 설정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버킷 만들기. 이거 이름을 뭘로 할까? 뭘로 하는 게 좋을까?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왠지 저장을 해놔야 될 것 같은 필이죠. 저장해 놓고 이거 리전 이거 서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지금 객체 소유권 버킷 소유장 적용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블로그 보니까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이걸 선택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은 없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객체 소유권 설정 같은 걸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한글로 돼 있지 이게 뭔 소린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누군가가 내 저장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업로드한 그 라이터, 업로드한 그 사람을 소유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인이 내 저장 공간에 저장했을 때 내가 그 파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내 저장 공간에 파일도 넣었는데 내가 지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액세스 차단. 이거 하면은 리액트에서 접근을 못할 것 같아서 전 풀었습니다. 풀고, 이거는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했을 경우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 덮어 씌우기를 할 것인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비활성화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을 만약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DB에 뭐 진짜 파일 이름하고 UUID로 만든 파일 이름 두 개를 같이 저장을 합니다. 얘는 이제 절대 뭐 중복이 안 된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이름으로 S3에 저장을 하고, 얘는 사용자한테 보여줄 이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DB에 실제로는 저장을 합니다. DB에 저장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굳이 비활성화 해도 UUID로 어차피 저장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겹치지 않겠죠. 덮어 씌우기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1번 이 파일 이름 그대로 저장하자면 1.jpg 이런 흔한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이름 누군가가 1.jpg A 사용자가 1로 저장했는데 B 사용자가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한다 그러면은 A 사용자 이 파일이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보통은 UUID로 저장을 한다는 거,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AW 키. 요거는 우선은 디폴트로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은 수정을 해야겠네, 이 옵션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체 잠금. 영구적으로 파일이 삭제가 안 되게, 비활성화할게요. 파일을 못 지우는 거는 좀 그렇죠. 내 저장 공간에 누군가 파일을 저장했는데 내가 그 파일 못 지운다.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생성을 했고, 그다음 제가 막 블로그 봤을 때 버킷의 권한을 이제 이런 설정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액세스 설정이 안 돼 있죠. 객체를 퍼블릭으로 설정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퍼블릿이 아니라 있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설정 안 했다는 소리인 것 같고, 권한을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차단 이거는 건들 필요 없고, 버킷 정책을 넣어야 되는 모양이네요. 정책 생성기 select type policy. S3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 제가 블로그 보고 좀 참고를 했는데, 이거 다들 그냥 올로 하던데 이거 하면 다 허용이 되나 보죠. 행위 이것도 뭐 이 버켓에서 뭐 생성 아니면 파일 삭제 아니면 뭐 get 뭐 파일 보는 거 이런 거 설정하는 것 같아요. 권한 같은 거 뭐 푸순 수정일 거고. 근데 저는 다 허용하겠습니다. 이거 테스트니까. 그 다음에 요런 형태로 따라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돼 있지? 여기 나와 있죠. 이걸 붙여넣으면 될 것 같은데, 생성을 누르면 뭔가 파일이 생기죠. 요거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하면 되는 것 같고, 객체 소유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요. 소유자한테 권한 주기. 내가 저장 공간 주인인데 내가 파일을 못 지우면 좀 그렇지 않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CORS 설정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뭐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쏘라고 돼 있네요.
복사 저도 잘 모르겠으니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붙여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특정 사이트만 접속을 허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별로 할 거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헤더 일단 지우고, 이 메소드 다 허용할 거다는 것 같고, 우선 테스트니까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나중에 요런 얼로 오리진스 정도는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저거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은 설정이 된 것 같은데, 퍼블릭 지금 뜨죠? 개나 소나 다 접근 가능한 상태다 인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리액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테스트. 받아줬고, 오픈 폴더. 어차피 이거 다 지울 거라서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삭제할 생각입니다. 이거 뭐 실행되는지만 일단 확인해보죠. 스타트 되는지 보고. 이게 제가 봤을 때 AWS 이거 연동하는데 딱 한 가지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된다라고 듣긴 했거든요. 깔겠습니다. 하나만 깔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깔아줄게요. 하나 설치했고, AWS SDK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들었고, 나머지는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뭐 예제를 제가 쭉 봤을 때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섞여 있긴 했는데 저는 다 걷어냈어요. 제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인풋 태그 하나하고 버튼 하나, 딱 두 개가 필수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얘 타입은 파일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뭔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어떤 함수가 실행을 하겠죠. 뭐 파일 인풋 이런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이 파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바로 만들죠. 컨스트 해가지고 껍데기 만들어주고, 그럼 버튼도 이제 onClick 하나 해줘야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업로드 파일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선택된 파일 이런 정보를 함수에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S3도 파일 전송.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내 컴퓨터에서 파일 장착이라 해야 되나? 장전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에 파일을 장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해서 S3도 파일을 전송을 시킬 겁니다. 이 끝이에요, 사실은. 업로드 파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함수만 있으면 끝이라는 거. 그랬고, 그러면 이제 크게 제가 계획 중인 게, 우선 유스 이펙트가 필요하고요. 유스 이펙트가 왜 필요하냐? 이제 최초로 이 컴포넌트가 최초로 실행될 때 딱 한 번만 호출되게 하는 로직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뭐냐?
그 AW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든 AW 암호키 이게 있어야지 그 S3로 파일을 날릴 수 있다. 이 암호키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솔직히 이 키 노출돼서 그 웬만하면 프론트 즉 리액트 프론트에서 이 짓거리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만약에 제가 진짜 내가 만약 리얼 게임 풀잭을 한다 그러면 백엔드에서 같은 노드죠. 같은 노드 쓰는 백엔드 서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뭐 로직을 수행을 시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이거는 그냥 바로 지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암호키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저희가 AWS SDK를 하나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이거 자동 완성 안 되네. 할 수 없다. 직접 쳐야지. 아까 저희가 AWS SDK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컴피거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고 여기에서 바로 이 암호키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 자동 완성이 좀 이상한데 액세스 키야. 근데 지금 보니까 디플리케이트 됐네. 또 그새 제가 블로그 글 보고 참고하는 건데 얘가 그새 디플리케이티드가 됐네. 그럼 나중에 얘 뭘로 바꿔야 될지 따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여튼 키가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키는 뭐냐?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받았었죠. 이 키랑 이 키일 겁니다.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나? 좀 이상하네. 막대기가 왜 들어가지? 모르겠고 내가 만든 키가 아니니까 원래 그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AWS 키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설정 AWS S3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블로그 글 보고 제가 똑같이 가져오긴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정해진 대로 저 따라갈 뿐이고 만약에 제가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안 만들고 뭐 예를 들면 한글 변수명으로 파담스 이렇게 제가 지정을 했다가 칩시다. 외국인들은 따라야 돼요. 이 무슨 글자야 하면서. 근데 뭐 사실 실제로 그럴 리는 없고 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도 걔네들이 시키는 거 그냥 따라 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서울에서 생성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 리지온을 넣어야 됩니다. AP North East 2. 그래서 이게 뭔 정보냐면 지금 여기 보면 막 이런 정보 나와 있잖아요. 요건데 서울이 왜 안 나오지? 여기 있네. AP North East 2라고 돼 있죠. 그거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버켓은 아까 이거 테스트 어쩌고 저쩌고 라고 지은 건데 이거 진짜 성의 없이 지은 거죠. 어차피 만들고 바로 지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고요. 자, 이렇게 조기 세팅입니다. 조기 세팅하고 이 마이버켓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은 근데 위치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자, 요 컴포넌트 안에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하고 있었네.
자, 이게 저기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 버켓 정보를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테이트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마이 버켓 set 마이 버켓 하고 use state 하고 이거 뭐 일단 널로 해놓을게요. 블로그에서는 사실 이 use state, use effect 이런 거 안 썼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제 스타일은 이렇다는 거. 웬만하면 진짜 스테이트에 저장을 시키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초기 이제 이닛을 완성을 했습니다. 딱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 이제 버킷부터 만들어서 생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인풋. 자, 이게 내 컴퓨터의 파일 장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S3로 전송인데 앞에서 장착한 그 파일 S3로 전송 이렇게 해야지 좀 정확한가? 그러니까 1번을 해야지 2번을 하겠죠. 2번부터 하고 1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낼 파일을 일단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이걸 붙이는 게 낫나? 그래서 이제 또 만들어야 될 게 버켓만 말고 어떤 파일을 선택했는지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elected 파일하고 set selected 파일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뭐 역시 not이죠. 조의 값은 버켓 만들고 파일 이제 넣고 그러면 이제 파일 업로드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onChange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을 자, 그럼 여기서 onChange 되면 이거 호출되겠죠, 이 함수. 그러면 이제 어떤 파일이 새로 이제 장착된 파일을 넣어줍니다. 파일스. 자, 이제 이를 받아야지. 그래서 사실 이거 딱 가리고 여기 로그를 딱 찍어보면 새로운 파일을 첨부할 때마다 이제 여기 막 바뀔 거란 말이죠. 자, 파일을 이제 장착을 한번 시켜볼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뭐 이런 거. 자, 보면 반응이 왔죠. 약간 파일을 업로드한 순간 여기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온 이 파일을 이제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한번 얘도 콘솔 찍어볼까요? 2점 target 파일. 시간이 갈수록 뭔가 성의가 없어지는 느낌인데 사실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타입이 나오는데 이 타입을 가지고 저희가 뭐 예외 처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미지만 첨부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그 해킹 파일이나 뭐 zip 파일, 사용자가 이런 파일 업로드하면 이 타입을 검사해서 이거 이미지 타입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바꾸시키는 그런 예외 처리 충분히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넣을 겁니다. 진짜 이거 바로 삭제시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자, 아무튼 인풋은 끝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 해야 될 게 업로드 파일 업로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AWS가
아까 시킨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들 제가 미리 검색을 하긴 했었는데 알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나 소나 다 읽을 수 있다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뭐 이미지, PNG 이렇게 설정을 할까요? 파일, 이제 이 파일의 타입입니다. JPG로 할까? JPG. 우선 파일을 보내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일을 받을 겁니다. 이 selected 파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물론 사실은 이 selected 파일이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안 받고 바로 이 값을 그냥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보통 그렇게는 안 해요.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얘가 발동된 당시의 파일이 A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확정적으로 이게 발동된 당시 그 파일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전달합니다. 그 설령 얘가 좀 이렇게 스테이트로 돼 있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 할지언정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약간 뭔가 이게 더 안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뭐 사람마다 코드는 다르겠죠. 이거 버킷 이거 이름 이름 뭐지? 이거죠. 이름 너무 어렵게 지어놨네요. 이게 진짜 A, B, C, D, E, F, G 처음에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버킷 같은 경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대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애플 이런 거 하면 누군가 벌써 그 이름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업로드라는 폴더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실은 이제 8점 네임이라고 하면 이제 위험합니다. 보통은 하면 파일명 그 중복돼서 덮어쓰기 씌우기가 많이 되므로 뭐 UUID를 UID 플러스 파일명 형태로 저장한 뒤 그걸 DB에 저장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자, 하지만 난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쓴. 이거 폐기 처분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먼저 만들고요. 이거 번호를 어떻게 매기지? A라고 해야 되나? 가라고 해야 되나? 가. 위에도 숫자고 밑에도 또 숫자 매기려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이제 AWS에 보내기 뭐 이런 걸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정해진 양식대로 정한 양식을 AWS에 보내기 이런 걸 할 거고, 이제 마이버킷이라는 애가 여기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마이버킷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마이버킷 안에 이제 put object라는 애가 있대요. 자, 이렇게 보내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뭐 on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on 해가지고 예를 들면 HTTP 업로드 뭐 프로 그 레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해야 되나? 이런 애들 이용하면 현재 업로드 진행 상황을 퍼센트 단위로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해야겠어요. 일단 업로드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아무튼 이 put object를 하고
샌드를 보냅니다. 보내고, 자,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이제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이거 세미콜론 잘못 넣었죠? 양식대로 이거는 뭐 시킨 대로 하는 거임. 이거 뭐 로직이 아닙니다. 자판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판기로 비유하면은 자판기 버튼을 왜 눌러야 함? 라고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린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샌드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내봐야겠다. 아, 이거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진짜 걱정이네. 나 자야 되는데. 제발. 됐나? 날라갔나? 날라간 것 같은데? 이게 반환값인가? 됐다. 이게 저장된 겁니다. 이거 보이죠, 이거? 저장이 됐어요. 파일 결과값을 반환을 한번 받고 싶은데, 이거 결과값을 어떻게 받으면 될지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URL 결과 링크를 이제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까? 나는 LWS S3의 파일을 이제 했다. 업로드한 뒤 그 결과 URL 결과값으로 URL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아래 고치면 될까? 아래 코드를 이용해서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코드가 쭉 나오거든요. put object하고 if하고 else 이렇게 한다고? else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데이터도 추가가 됐네.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참 거참. 이렇게 mybucket 여기까지는 똑같고 send 요 밑부분에 이제 else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GPT가 해준 부분이 이 부분이고 데이터는 안 쓰는데 얘는 왜 있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GPT 한테 맡겨가지고 제대로 된 경험을 별로 못 해보긴 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인지. 저 부분은 솔직히 로직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거는 저 부분은 시키는 S3가 시키는 그 고유의 규칙을 따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네트워크 콘솔 다 지우고 발전소 나오네요. 진짜 나오네. 진짜 이 방법이 맞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고민했던 게 이 URL을 DB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고한 블로그 글에는 이 URL을 분명히 이 URL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콘솔 로그를 띄우든 뭐 저장을 하든 그런 로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고 이런 또 다른 함수가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URL을 추출하고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CRUD 영역이라 했죠. 확장을 해가지고 DB에다가 이 URL 정보를 저장을 시키는 로직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프론트에서 다시 이걸 가져와서 화면에 띄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있던 로직이 뭐였냐면 그 프로그레스 띄우는 거 그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참고한 글을 커스텀을 해가지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얘도 알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까? 프로그레스도 띄우도록 수정 가능함? 하면 왠지 얘도 해줄 것 같긴 합니다. 보자. 쭉 만들어주는데 뭔가 이상한데? 자, 프로그레스를 이렇게 봤네.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GPT-C.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레스 바를 갱신해줘서 그 값을 여기다 띄우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여기까지만 하고 콘솔 로그만 띄울 겁니다. 화면에까지 띄워야 되나? 살짝 귀찮은 감이 있어서. 업로드. 보자. 샌드 앞에다가 풋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는 콘솔 로고도 바로 띄워야겠다. 붙여넣기. 이러면 왠지 새로같이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전송. 바로 백 나오는데? 그냥 바로 백 되는데요? 그냥 0에서 100으로 바로 가네. 이게 파일이 이미지가 크기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바로 100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자, 이 막판에 이제 요거 하는데 시간 쓰고 요거 하는데 시간 쓰긴 했는데 이 주석 처리한 부분을 빼고 요 샌드만 해도 파일이 저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킷 보면 이제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제가 계속 덮어 씌우게 했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예, 이 친구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URL 정보 나오죠.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기가당 뭐 0.2원? 하여튼 1기가당 20원이었나? 하여튼 돈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지워줍니다. 1기가는 아니지만 영구 삭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